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협회가 주최하고 HP 아루바와 시스코가 함께하는 아인스 2021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안순식입니다. 현재 5G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관리와 응용 기술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그간 수동적인 설정과 제어를 통한 운영 방식에 의존해왔던 네트워크가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네트워크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자동 제어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발표해 주실 HP 아루바와 시스코는 해당 분야의 솔루션을 보유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서 여러분 귀사에서 언젠가는 꼭 도입 검토가 되어야 할 AI 네트워크 운영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금일 웨비나는 발표 후 Q&A와 온라인 실시간 Q&A 방식으로 더욱 생동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오니 채팅창에도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또 혹시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해드리는 내용은 종료 후 해당 기업에서 친절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될 첫 번째 솔루션인데요. 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연한 AI 및 머신러닝 도구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HP 아루바 박정무 차장님께서 클라우드 관리형 네트워크 미래 AI 옵스를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루바 코리아 카테고리 매니저 박정우입니다. 저는 오늘 네트워크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이 언급하고 저희가 강조했던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 그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한 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인공지능, 왜 인공지능일까요? 인공지능을 왜 네트워크 운영에 결합해야 할까요? 요즘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죠. 예전부터 특히나 영화나 소설 같은 이런 공상과학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런 AI는 뭔가 사람 같은 로봇과 함께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에 사람 같은 마인드와 사람 같은 행동 이런 거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먼 미래 얘기 같았었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 AI가 특히나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보다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전제품들까지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가전제품의 전원을 끄고 키는 것부터 넘어서 가지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동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외출할 때 우산을 들고 가야 될지 알려준다라든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로봇 같은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편하게 바꿔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IT 운영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IT 인프라 환경은 왜 아직까지 구식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할까요? 특히나 네트워크단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식의 방식 대신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요즘 IT 환경에서 AIOPS가 각광받는 이유일 겁니다. 자, 그럼 AIOPS가 결합된 네트워크 운영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최근에 요즘 주목해 볼 만한 이런 네트워크 트렌드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절반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환경으로 넘어갈 거라는 예측도 있고요. 또 점점 복잡해지고 IoT 단말들이 증가가 하고 있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28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의 비용이 투자될 것이라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절반 이상의 임직원들은 재택근무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트렌드에서 우리는 이 업무 환경에 대한 경계가 그만큼 넓어지고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또는 공유 오피스에서 아니면 거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온프레미스 환경으로는 이제 확장성과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 점점 네트워크가 커지고 복잡해지다 보니 이런 분석과 가시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 인프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자적인 기술과 폐쇄적인 정책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우리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IT 팀원들은 이슈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에 시간을 쓰느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하는 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단말들, 그리고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인해서 보안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코로나19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 형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지게 되겠죠.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되는 이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슈 해결과 그다음 개선, 그다음 신규 프로젝트를 동시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부서도 순환 근무라든가 재택 근무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임직원들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단말기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다 보니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이런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아니면 반복된 업무에 소비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과 어려움, 이슈 사항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IOPS가 되겠습니다. IT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제는 네트워크 장치를 한 번 구매해서 10년 이상씩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는 오늘 세미나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 인공지능을 기반한 네트워크 운영, 바로 AIOPS입니다. IT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수작업들,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일들, 기존에는 우리가 굉장히 시간적인 소모가 컸던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는 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수작업을 자동화하면서 IT 부서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위해 아루바는 ESP 아키텍처를 제시합니다. 아루바 ESP, 엣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이 아키텍처는 아루바의 모든 제품과 솔루션을 아우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루바 ESP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 세 가지 레이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모든 도메인과 모든 위치에서 네트워크 운영을 단일 아키텍처로 통일하는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이 레이어에는 아루바의 유선과 무선 장비, 그리고 다양한 단말과 통신 장비들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부와 외부의 보안을 돕히면서 동시에 관리자의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는 아루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아루바의 클리어 패스랑 방화벽,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관리자는 쉽게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AIOPS를 통해서 업무에 영향이 미치기도 전에 이슈를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루바의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 센트럴을 통해서 통합 관리 운영이 됩니다. 아루바 ESP의 가장 핵심 제품은 바로 아루바 센트럴인데요. 유니파이드 인프라스트럭처,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그리고 AIOPS까지 모두 아루바 센트럴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루바 센트럴을 그냥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으로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를 모니터링하는 NMS가 아니라 아루바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토탈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루바 센트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8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 있는 고객분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라는 것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많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문서라든가 인사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 고객 데이터까지도 아루바 역시 네트워크상에 발생하는 이런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보안 수준을 갖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보안 인증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SaaS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통신 역시도 높은 보안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함께 내부적으로 모의 해킹 등으로 혹시나 발생되는 이런 취약점이나 보안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루바는 고객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루바의 센트럴은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런 신규 기능들과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또 그 결과 저희 분기별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이뤄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루바 센트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10만 명이 넘었고요. 또 아루바 센트럴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스위치와 무선 AP, 게이트웨이의 숫자는 130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숫자는 1억 대가 넘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아루바 센트럴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고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루바 센트럴의 이런 자동화 기능과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확장성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제 네트워크 설치부터 배포, 운영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가 됩니다. 모바일 앱과 간단한 GUI 형태의 마법사로 신규 장비의 설치와 구축, 구성을 아주 간단하게 이뤄낼 수가 있고요. 또 정책 업데이트나 변경 같은 것도 템플릿 형태로 중앙에서 배포가 가능하고 자동화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도구나 아니면 연계와 연동을 위해서 이미 운영 중인 대시보드를 통합할 수 있도록 이런 API라든가 웹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해서 아루바 센트럴이라는 이런 단일 도구로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루바 센트럴이 제공하는 이런 AIOP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AIOPS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은 이런 기술의 기반들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학습하고 지능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네트워크 장치들은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학습시키고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IT 자동화부터 이벤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슈 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결국엔 비용 절감까지 이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IOPS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치가 다운되면 메일로 알려줘 라든가 특정 컨피그를 적용해줘 라는 등의 방식은 AIOPS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스크립트 기반의 워크플로우일 뿐 인공지능이 개입한 것은 아니죠. AIOPS는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 데이터의 정상 범위와 그 편차, 임계치 등을 조정하고요.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한다든가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기반한 운영, AIOPS가 됩니다. 아루바의 AIOPS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5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문제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최적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AI 인사이트, 그리고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동으로 제시하고 자연어 검색을 이해할 수 있는 AI 서치,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로그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티켓을 생성하고 아루바 기술지원센터에 로그와 데이터를 함께 보내줄 수 있는 AI 어시스트, 이 3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아루바 센트럴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UXI라는 제품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AI 얼럿, 그리고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엔드포인트 단말을 프로파일링하는 AI 디바이스 프로파일링 기트까지, 이 2가지는 별도의 제품 솔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아루바 센트럴과 연동과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센트럴 대시보드와 UI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 이 머신러닝의 근본은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 또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따라서 머신러닝 모델링과 인공지능 정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루바는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15년 이상 리더 위치에 있었던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제조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고객과 환경에서 운영되었던 이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초기 모델링을 구축했고요. 또 아루바 센트럴에 연결되어 있는 이 130만 개의 장치, 1억 개의 단말을 중심으로 하루에 30테라가 넘는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사 그룹끼리 묶고 또 서비스 수준별로 기본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정상에 대한 탐지와 그리고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델링은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또 데이터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루바의 AI옵스는 아루바 센트럴 기반하에 제공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IT 인프라 운영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과 분석은 아루바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센트럴에서 진행을 하고 고객분들은 이 분석된 정보만 가지고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실제로 아루바 센트럴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혜택을 맛보고 계십니다.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낮은 이런 일부 고객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동종업계와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비교 분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고객이 네트워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바로 알아차리고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겠죠.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아루바의 AI옵스 5가지 중에 AI 인사이트라는 기능입니다. AI 인사이트는 유무선 장비와 웬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성능에 대한 정상 범위 및 임계치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이 완료가 되면 유무선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상의 문제는 없는지, 성능이 떨어지는 건 없는지,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과 함께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AI옵스가 제시한 내용만 파악하면서 이런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AI 인사이트가 갖는 타사 대비 장점은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실시간으로 임계치가 변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데이터가 튀면서 임계치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단말이나 트래픽의 양이 서서히 늘면서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인증 서버의 응답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장애가 아닌 정상 범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알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계치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관리자가 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AI 인사이트가 데이터의 트렌드, 데이터의 추세를 보고 자동으로 임계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이트, 동종업계라든가 유사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다른 사이트와 비교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 조치와 성능 최적화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루바가 제공하는 이런 인사이트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 아루바 고객분들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점들을 기반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가장 흔히 겪는 부분들 겁니다. 네트워크상에서 비정상 행위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인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하느냐가 바로 트러블 슈팅, 해결의 관건이 될 건데요. 이제 이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고객 사례입니다. 저희 802.1x 인증 관련해 가지고 매일 140만 건의 페일 로그가 올라오게 됩니다. 인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접속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과 전화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패스포인트의 SSID에서 이 페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97%, 그 중에 97%가 서버의 거부로 인해서 인증 실패가 발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70%는 단 하나의 레디우스 서버에서 이 페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특정 ISP의 인증 서버 또는 특정 인증 서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인증 서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통신이 끊겼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AI 인사이트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 파악이라든가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특히나 패스포인트라는 통신사가 연계되어 있는 이런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AI 인사이트를 통해 단번에 문제 원인 파악과 조치 사항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네트워크 최적화 관련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슈 사항을 처리하고 해결하는데 너무나 급급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리고 업무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이럴 때 AI 인사이트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슈 사항에 대해서 바로 처리하고 최적화를 이뤄내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단말들이 굉장히 낮은 신호
무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속도도 느리고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음영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무선 AP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I 인사이트는 이쪽 부분에 AP를 추가하고 다운링크에 대해서 전송 파워를 늘리라는 권고 조치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주변에 가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들고 네트워크 환경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굳이 내가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까지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최적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AP를 연결하기 위해서 PoE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스위치 장애를 대비해서 여러 개의 스위치를 두고 AP를 번갈아 연결해서 하나의 스위치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무선 커버리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회사는 현재 무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AP만 따로 두고 볼까요? 만약 스위치 1에 문제가 생겨서 연결된 AP가 다 죽는다면 이 오피스의 남서쪽은 무선이 다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AI 인사이트는 각 스위치와 AP별 매핑을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무선 커버리지의 음영 지역이 없도록 복원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한다면 진정한 자동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동화를 의미할 것이고 그것이 AIOPS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헬프데스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트러블 슈팅한 후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작업이 필요하면 IT 부서에 알려주고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공지하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 중에 간헐적으로 끊기기도 하고요. 접속이 안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임직원은 사업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관 부서와 또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AIOPS가 개입한다면 문제를 식별하고 그 부분의 원인 분석과 함께 자동으로 해결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불편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AI가 파악하고 처리하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루바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합니다. 향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처리하게 할 건지 아니면 매번 관리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 해결된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대한 성능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런 보여줄 수 있는 리포트나 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AIOPS로 얼마나 개선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매니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사이트 말고 또 다른 AIOPS 기능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AIOPS 기능은 바로 AI 서치, AI 검색입니다. AI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저희가 사용자가 겪고 있는 이슈 사항을 찾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슈 사항과 관련된 저희 아루바 문서나 도움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컨피그를 변경해야 될 방법이라든가 메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 있는 문장이나 키워드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듯이 검색을 하거나 또는 IP 주소나 사용자 이름의 일부만 검색하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의 AIOPS 기능은 바로 AI 어시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아루바 장치, 또 스위치나 AP, 게이트웨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이벤트에 기반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주요 이벤트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이언트 연결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연결 실패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IT팀은 이런 수동적으로 한 땀 한 땀 이슈 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이제 없어집니다. AI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서 관련된 이벤트와 로그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루바 기술지원센터로 관련된 장애 티켓을 생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동으로 티켓을 생성하는 기능은 저희가 어드밴스 라이센스라는 것이 추가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내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장애나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정보를 확인하고 로그를 바로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루바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이런 AIOPS 기능들을 통해서 IT 부서는 기존과 다른 네트워크 운영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IT 부서가 하는 업무 행태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AI 어시스트로 이슈 사항에 대해서 진단,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AI 서치로 문제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검색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I 인사이트로 네트워크상의 비정상 이슈를 탐지하고 원인 분석하고 권고 사항까지 제시하는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서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는 기존보다 90%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 없이도 25% 이상의 용량을 늘리는 최적화 구성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슈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의 정확도가 95%에 이르는 아주 똑똑한 AI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AIOps 기능, 바로 AI 얼럿이라는 건데요. AI 얼럿은 아루바 센트럴이 아닌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아루바 UXI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UXI는 센서를 둬서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단의 이슈 사항을 진단하고 체크하도록 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우리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AIOps 기능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센서가 엔드포인트처럼 동작한다는 겁니다. 기존 우리가 운영하는 모니터링 방식은 SNMP 같은 네트워크 단에서 발생하는 이슈라든가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이언트 단발 간의 이슈를 파악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NMS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관련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벤트가 안 떴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든가 느리다고 하다든가 아니면 끊긴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네트워크 단에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이럴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UXI 제품인데요. 이 센서와 테스트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바로 AI 기능이 사용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색깔을 통해서 문제 영향이나 시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만큼 받은 알람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알림을 받으시나요? 그 결국 이런 과도한 알람 메시지들로 인해서 스팸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AI 얼럿을 통해서 정말 주요한 알림에 대해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UXI 센서는 바로 원통형으로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센서를 벽에 아니면 책상이나 파티션 같은 곳에 설치하면 되고요. PoE 전원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아답터로 전원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사용자처럼 모든 테스트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부터 인증, 그리고 테스트할 웹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그 환경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관계없이 모두 테스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처럼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겪을 수 있는 사용자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사항들은 바로 아주 간단한 UI로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UI가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한 5분 정도만 설명드리면 다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루바 UXI는 다른 솔루션과 연계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아루바 센트럴과 UXI 간에 서로 API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아루바 센트럴 고객분들은 UXI 대시보드의 정보를 미리 센트럴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UXI의 모니터링 정보와 그다음 아루바 센트럴의 AI 인사이트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더 정확한 네트워크 진단과 성능 최적화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I 얼럿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소규모 환경이라면은 이슈 사항에 대한 이벤트 개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환경이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환경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수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또 그 이벤트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록되고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IT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중요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건 고객분들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가 해결되었다라든가 아니면 이미 알려진 이슈라든가 영향도가 극히 심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류하는 고객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중요하다와 중요하지 않다라는 기준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분류를 할까요? 그것이 바로 UXI의 AIOS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문제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데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어떤 문제를 바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UXI 내부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 사항들을 처리하면서 어떤 이슈가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한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당 주요 이슈 사항들을 인시던트라고 불리우는 이벤트 그룹으로 묶게 됩니다. 인시던트에 있는 이슈 사항들을 대시보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되고 관리자가 지정한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패킷 캐처와 같은 이런 분석 기능까지도 제공하게 되고요. 자, 그럼 한번 UXI AIOps 기능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UXI 센서가 최소 20개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기초는 이 양질의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센서와 함께 어느 정도 모델링을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최소 2주 정도 이 20개 이상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인시던트 탐지는 이 기록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슈들을 시작 시간, 이벤트 내용, 카테고리,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등등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이 기능들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슈를 식별하고 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인시던트 그룹으로 돌아갈 내용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비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또 인시던트 그룹을 만들게 되고요. 또 관련된 이슈들은 이제 그 인시던트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링은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재정의가 되는데요. 이렇게 UXI는 최종 사용자가 있는 엣지 영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인지하는 것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UXI에서 문제점을 확인하면 바로 인프라 영역까지 확대를 해서 보다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아루바의 AIOps 기능, 바로 AI 핑거프린팅 기능입니다. 이것도 역시 센트럴이 아닌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IT 인프라 관점에서, 특히나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 쓰는 부분은 아마도 가시성일 겁니다. 네트워크 전반의 가시성, 우리 네트워크에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단말이 어디와 통신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궁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IoT 단말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프로파일러만 갖고는 제대로 시각화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IoT 단말들은 프로파일링 기술로 통해서 돌려보면 리눅스, 아니면 일반적인 장치, 인베디드 장치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루바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분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말이 갖고 있는 맥 주소와 또 그를 기반한 제조사 정보, 또 통신 트래픽 패턴, 누구와 얼마나 어떻게 통신하는지 등의 정보를 갖고 기존 여러 단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장치가 어떤 IoT 장치인지 보다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된 정보를 갖고 접근 제어라든가 보안 정책을 추가해서 네트워크 보안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 역시도 아루바 센트럴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트럴에서 클라이언트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디바이스 인사이트에 있는 대시보드를 함께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어떤 장치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이런 트래픽의 패턴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류 작업은 머신러닝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비슷한 분류의 장치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분류하게 되고요. 이 분류된 단말의 정보를 토대로 어떤 장치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클라이언트 단말을 프로파일링해서 분류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정보를 토대로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도 분석하게 되는데요. 에이전트 기반이라든가 논 에이전트 기반으로 얻는 정보를 토대로 그 단말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든가 보안 컴플라이언스 위반 여부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취약점은 이 MV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CV 점수와 중요도를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점과 이런 보안 정책 준수 사항을 기반해서 보안 위험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요. 취약점 70%, 그다음 정책 준수 사항을 30% 비율로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런 보안 위험이 높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클리어패스 디바이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단말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자동으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루바 AIOps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빅데이터를 시작으로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이 IT 인프라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던 일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람이 직접 보지 못했던 것들을 도와주는 똑똑하고 친절한 친구가 바로 우리 IT 인프라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아루바 AIOps 통해서 많은 만족감과 함께 네트워크 운영에서 개선을 이뤄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루바가 얘기하고 있는 이 AIOps, 아루바 센트럴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세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AIOps라든가 이런 센트럴뿐만이 아니라
아루바에 대한 모든 문의사항은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HP 아루바 우리 박정무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두 안내처럼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 실시간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서 뭐 여러분들 시청자께서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직 시청자분들은 아직 없으셔가지고 혹시 그 설명 주신 그 아루바의 그 AIOps 기능은 모두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은 AIOps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I, 이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고객분들이라면 저희는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 센트럴 온프렘이라고 하는 제품을 또 제공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대신 그 온프레미스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는 굉장히 사양도 높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한 대가 아니라 최소 5대 이상의 장비가 구축되어야지만 이런 머신러닝, AI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환경에서 온프레미스로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저희는 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하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말씀 주신 그 예시들이 대부분 이제 무선 환경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인데 혹시 유선 환경에서 AIOps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우선은 이제 아루바가 워낙 무선으로 성장했던 제조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AIOps 예시들을 좀 무선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유선 관련된 부분들도 다 인사이트를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POE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포트가 갑자기 플랩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갑자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AIOps 인사이트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네, 조금 궁금증이 좀 풀렸는데요. 어디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한번 몇 개 골라봤는데요. 뭐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AI 네트워크가 그 미래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이 AI는 이제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가 뺏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AIOps는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가 굉장히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것들을 좀 도와주고 우리가 더 생산적이고 더 발전시키고 더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AIOps의 그 장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 분은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검토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능과 보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AIOps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최적화 같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제품 뭐 장비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도 성능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절감적으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 이슈가 되는 부분들 아까 보면 뭐 인증 실패라든가 아니면 단말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AIOps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역시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 센서들의 전체 대상 현황과 미연결된 대상에 대해서도 표시해 주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센서에 대해서 네.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랑 연결되지 않은 대상이요? 그렇죠. 뭐 센서들의 전체 대상 현황과 미연결된 대상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느냐, 제가 AIOps가 뭐 그런 기능이 있느냐, 뭐 그런 것 같은데. 센서가 있는 경우들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센서가 없어도 저희가 아루바 AP라든가 아니면 아루바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UX의 센서가 없더라도 이런 AIOps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한 분은 그 네트워크 상태를 검증하고 일상적인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부분에서도 우리 그 HP 아루바 유저 익스피리언스 인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질문도 좀 복잡합니다만 질문이 조금 어렵네요. 네. 제가 질문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센트럴에서 얘기하는 이런 AIOps 기능들은 이 네트워크 장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UXI는 얘가 하나의 노트북, 하나의 스마트폰처럼 동작하는 센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안 될 때, 근데 네트워크 스위치나 네트워크 무선 AP는 멀쩡한 경우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까 UXI가 제공하는 이런 AIOPS의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더 질문들이 많지만은 뭐 지금 또 다음 세션을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나머지 답변을 못 해주신 질문은 아마 추후에 행사 끝난 후에 아마 우리 HP 아루바에서 또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게시판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일 오전에 저희 행사 재등록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재등록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문항에 그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참석자 그 정보를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경품 추첨할 때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번째 세션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It's the mark of simplicity. Any more would be less. Like having just one button to install. One passcode. One panel, one interface, with one set of tools, and one goal. To provide everything you need for comprehensive network monitoring and full lifecycle operations, from on-prem to cloud to edge, all in one place. That's Cisco Nexus Dashboard for the data center, the one product that helps you outpace the business by empowering NetOps and DevOps to do more in less time. Which is important, because when you're the one team everyone is relying on to make sure business runs smoothly, it's nice to know, in each and every case, you've got this one covered. One, it's the mark of simplicity. Any more would be less. Like having just one button to install. One passcode. One panel, one interface, with one set of tools, and one goal. To provide everything you need for comprehensive network monitoring and full lifecycle operations, from on-prem to cloud to edge, all in one place. That's Cisco Nexus Dashboard for the data center, the one product that helps you outpace the business by empowering NetOps and DevOps to do more in less time. Which is important, because when you're the one team everyone is relying on to make sure business runs smoothly, it's nice to know, in each and every case, you've got this one covered. One, it's the mark of simplicity. Any more would be less. Like having just one button to install. One passcode. One panel, one interface, with one set of tools, and one goal. To provide everything you need for comprehensive network monitoring and full lifecycle operations, from on-prem to cloud to edge, all in one place. That's Cisco Nexus Dashboard for the data center, the one product that helps you outpace the business by empowering NetOps and DevOps to do more in less time. Which is important, because when you're the one team everyone is relying on to make sure business runs smoothly, it's nice to know, in each and every case, you've got this one covered. 여러분, 오늘날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은 비즈니스에 필수적이며 가상화 환경에서 데이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또 기존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뛰어넘어 네트워크를 경유하는 플로우 기반의 경로 추적과
지연, 손실 구간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스코 장희성 이사님께서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선제적 네트워크 운영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스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장희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네트워크 운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머신러닝 활용 시대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세션을 보시면서 왜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갔는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운영 자동화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 시스코에서 개발한 데이터 오퍼레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릴 것이며, 실제 프로덕트 네임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과 향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가 딜리버리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시보드를 캡처해서 이용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귀사에서 운영을 하시는 바와 같이 이 요즘 비즈니스들은 어플리케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영업 활동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오히려 팬데믹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앞당겨졌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그런 성패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잘 런칭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요. 그럼 네트워크 부분에서 그동안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었나요? 그동안은 사실은 네트워크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운영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그 격차가 있었죠. 실제 그렇지만 요즘에는 네트워크에서 장애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최상단의 어플리케이션까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인지를 하는 그런 네트워킹 모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타임이라는 그런 협회에서 매년 데이터 센터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운영자들이 장애를 겪고 난 후에는 결국엔 좀 더 나은 관리나 프로세스를 좀 더 마련했으면 이러한 장애는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응답을 거의 60%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는 가트너에서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이나 오케스트레이션 툴 관련된 마켓 가이드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약 30% 정도의 그 네트워킹 구성 및 운영 방식이 자동화됐다라고 조사는 됐지만 바로 2년 후에는 거의 60% 이상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동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IDS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 다운타임 코스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615개에 달하는 그런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해 거의 70시간에 다다르는 그런 다운타임을 겪고 있었는데 이 다운타임은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손실로 도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다운타임이 결국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인적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대다수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슬라이드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자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운영자분들은 이제 모니터링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실 거고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벤트가 왜 나왔으며 이 이벤트가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예측과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예측과 분석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현재까지는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 이제 스위치에서 보지 못했던 로고 정보가 막 뜨기 시작한다 이거죠. 또는 어플리케이션 팀이나 서버 팀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느리다, 네트워크에서 점검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를 각각 들어가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로고 정보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로고 정보가 발생하지 않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해당되는 로고와 관련된 CLI를 찾아서 CLI 상태가 CLI 베이스로 나타나는 그 쇼 정보들을 보고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과정만 하더라도 만약에 스위치가 50개, 100개가 있는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라고 하면 이걸 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운영자에 따라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스위치를 타고 어떤 스위치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운영자들은 몇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운영 조치 또는 예측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CLI 베이스나 로고 정보 또는 뭐 SNMP 같은 이러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텔레메트리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림 정보들을 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를 유추를 해서 어떠한 네트워크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보 때문에 네트워크에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운영자가 이러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데이터 오퍼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상세히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IT 운영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는 데이 제로라고 말씀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데이 원 같은 경우는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구축 단계인 거죠. 그리고 데이 2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제 ACI나 ACI 환경에서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이 AP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기존의 레거시 네트워크 환경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이 DCN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SDN 베이스의 컨트롤러들은 구축과 함께 일부 오퍼레이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데이터 오퍼레이션 관련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온전히 오퍼레이션, 즉 데이터 오퍼레이션만 담당하는 그러한 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에 보면은 특히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네트워크 운영자만 잘 운영을 하면 이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요즘 세대에 들어서는 특히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결국에는 클라우드 팀도 있고 네트워크 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발자 팀도 있고 또 보안 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팀에서 보고 있는 분석 툴이나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들이 다 상이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장애가 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특정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팀이나 클라우드 팀, 뭐 보안 팀, 개발 팀이 각각 협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각각 팀이 운영하고 있는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하나의 원뷰로 모아서 고객분들이 심플하고 간략히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넥서스 대시보드 플랫폼 위에 오늘 소개해드릴 인사이트라는 앱 형태로 러닝할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오늘 세션에서는 말씀드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멀티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멀티사이터 간의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앱도 넥서스 대시보드 위에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올려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 데이터 브로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캡처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페이로드까지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앱들이 넥서스 대시보드 어플라이언스 플랫폼 위에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각각의 앱 형태로 인사이트나 오케스트레이터, 데이터 브로커가 앱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센터에서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핸드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운받아서 운영하시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의 동작 방식을 좀 설명드리자면 시스코 데이터 센터의 그 아키텍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ACI 아키텍처가 있고 기존의 NXOS 기반의 레거시 형태, 즉 L3 라우팅 형태의 그런 패브릭 네트워크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 두 가지 아키텍처에서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넥서스 스위치 안에 클라우드 스케일 ASIC이라는 하드웨어 기반의 ASIC에서 텔레메트리 기능을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타 벤더와 가장 차별성이 있는 기능이고 이러한 하드웨어 기반의 텔레메트리 기능을 분석 서버인 넥서스 대시보드로 전달을 하고 전달이 되면 그 각각의 정보, 즉 CLI라든가 시스로그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링이 단일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모델링이 단일화가 되고 머신러닝 기반의 스위치 랩에서 보내주는 그런 텔레메트리 정보를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시스코에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학습되어진 그런 정보를 가지고 AI 기법을 활용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고 또 이러한 이상행위에 대한 고객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가 표출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이 제품의 동작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그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ITSM을 위해서 서비스나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기종 간의 제품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플렁크를 이용해서 분석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이런 것들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을 뿐더러 또는 기업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뭐 별도로 제작해서 쓰고 있다 하면 저희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REST API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REST API를 가지고 현재 쓰고 계시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접목을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변경 관리 부분입니다. 이 변경 관리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다 보면 기존에 운영하시던 네트워크가 어떤 사유이건 간에 구성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OS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운영자들은 새로운 구성 변경을 할 때 새로운 컴퓨레이션이 과연 현재 동작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잘 적용이 될까?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죠. 단순히 그냥 컴퓨레이션 정보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밖에 없는데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이러한 변경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표현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기에 지금 각각의 그 메시지 등급별로 동그라미가 두 개씩 이렇게 오버랩돼서 있는데요. 그 메이저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6, 4, 15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토탈 메시지가 메이저 메시지가 10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발생되어진 메이저 알람이 10개이고 향후에 이제 그 구성 변경을 한 후에 발생되어질 메이저 알람을 19개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4개는 예전에도 있었던 알람이고 이후에도 있었던 알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델타 어널리시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메이저 알람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프리체인지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컨피그레이션과 앞으로 적용할 컨피그레이션을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떠한 것에 변경 사항이 있고 어떠한 것에 미스 컨피그레이션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기능으로는 사전 예방 및 조치가 가능한 그런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운영하다 보면 각 장비에 대해서 현재 쓰고 계시는 OS에 뭐 최근에 알려진 버그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참 알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파트너가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면 뭐 찾기 쉽지만 사실 이 부분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시에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미 알고 있는 오류를 가지고 있는 OS를 계속 쓰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시스코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돼서 현재 고객이 쓰고 있는 버전과 버전에 알려진 버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얼라트 형태로 띄워드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가 이제 뭐 엔드 오브 세일즈가 언제 될 건지 또 현재 쓰고 있는 OS가 엔드 오브 세일즈가 언제 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요. 또 공공이나 기업들에서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보안 취약성입니다. 피서트라고 하는데요. 보안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OS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시스코에서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피서트 아이디까지 메일 형태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분이 일일이 관련된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또는 파트너가 일일이 조사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그런 노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생산성 및 가용성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그 네트워크 관리 툴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코가 다른 벤더와 특이한 거는 시스코가 사용하는 에이직 자체에 텔레메트리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러한 플로우 분석을 이미 다 해줍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기존에 썼던 NMS 툴에서는 각 인터페이스에 트래픽이 흐르는데 그 트래픽이 그 인터페이스로 흐르는 각 어플리케이션의 플로우에 총 더해진 그 트래픽 양일 뿐이지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플로우가 흐르고 있는지는 사실은 알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보실 수 있고 또 특정 플로우에 대해서 얘가 어느 구간에서 딜레이가 있고 어느 구간에서 드롭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텔레메트리에 메타데이터 정보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롭이 발생하거나 딜레이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전반적으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기존의 NMS 형태에서 제공되어진 각 장비의 인벤토리에서 제공되어지는 상태 정보, 인터페이스라든가 온도, 그리고 메모리 사용률, CPU 사용률 이런 거는 당연히 NMS 레벨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업그레이드에 따른 영향 분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변경 분석에 대한 그러한 그 고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툴도 제공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던 보안 취약성 공지라든가 알려진 버그에 대한 그런 공지도 자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상 징후 감지 및 플로우 지연이나
드롭을 탐지해서 알려준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넥서스 대시보드가 사실은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고, 사실은 그동안 약간의 좀 더 세분화된 제품들로 나왔지만, 이런 세분화된 제품을 머지해서 이제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단일 제품으로 다시 리네임 됐는데요. 그러한 기능들 중에 가장 독특한 부분이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로서 ACI를 이제 드라이버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CI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멀티티어 서포트도 이제 이번에 5.0 기능에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ACI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테크 제조업체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그쪽 하이테크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 중에 멀티캐스트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장애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이제 멀티캐스트 컨트롤 플레인이 감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네트워크에서 감지하기 매우 힘든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도 5.0부터는 이제 디텍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자분들이 순간적으로 버스트 트래픽이 튀는 그런 시점과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나올 그런 기능들 중에 매우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코는 데이터 센터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아키텍처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CI 영역과 실제로 일반 네트워크 영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각각의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가지고 ACI 영역과 일반 영역도 모두 다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전 변경 분석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특정 플로우에 대한 경로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스 케이스 말미쯤에 제가 유스 케이스로 캡처링한 걸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특정 플로우가 스위치 1번을 통해서 이 스위치가 스파인 스위치 2번을 통해서 리프 스위치 3번을 통해서 나간다, 이러한 패스 정보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패스 정보를 보여줄 때 이런 중간에 이제 사실은 방화벽도 있고 로드 밸런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 단계에서는 그런 노드까지는 다 패스 안에 보여주진 않지만, 올 연말 가서 나오는 6.1 버전에서는 리프 1번 다음에 방화벽이 있고, 방화벽 다음에 스파인으로 가고, 스파인에서 리프 2로 가고, 리프 2에서 로드 밸런서 통해서 또 다른 리프로 가고, 아니면 다른 S3 아웃으로 빠지든, 이러한 로드들을 패스를 보여줄 때 중간에 경유하는 방화벽이나 로드 밸런서까지도 디텍션을 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자분들이 특정 플로우에 대한 패스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패스를 가면서 어디 쪽에서 딜레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까지 디텍션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가시성이 높은 그런 기능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 ACI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 넥서스 대시보드에서도 실제로 이제 엔드 단말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보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피지컬한 맥 어드레스, 또 가상 머신에 대한 맥 어드레스만 보여줬는데, 향후 이제 올 연말에 되면 실제로 버추얼 머신이 있는 하이퍼바이저가 이름이 뭐고, 이 VM의 이름이 뭐며, 이 VM에 대한 상태 정보가 어떻고, 이 VM이 어태치된 포트 그랩이 뭐고, 커넥티비티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그런 가상화 엔드포인트에 대한 상태 정보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멀티캐스트 플로우 분석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테크 제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ACI를, 그래서 그쪽
고객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현재는 이제 멀티캐스트 컨트롤 영역만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에는 데이터 플레인까지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멀티캐스트의 그룹과 이 그룹에 조인되어 있는 리시버들 간의 트리 구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 트리 안에서 그룹과 리시버 간의 트래픽, 어느 트래픽이 지연이 발생하고 어느 트래픽이 손실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관리 및 운영 자동화를 좀 더 브로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뭐 스플렁크라든가 서비스나우 또는 인프라 자동화를 위해서 앤서블이라든가 테라폼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올해까지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용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운영 관점에서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이트가 이제 오버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사이트는 전반적으로 지금 헬스가 크리티컬 상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브노멀 케이스를 발생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노드 인벤토리가 여기 보면은 리프 노드가 10대가 있는 거고 스파인 노드가 2대가 있는 거고 컨트롤러가 3대입니다. 여기 이 모니터링 패브릭은 ACI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들을 보실 수 있고 각 노드의 알람들이 레벨별로 어떻게 떴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럿 디텍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자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밤 사이에 어떤 로고가 떴는지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임 듀레이션은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단위로도 보실 수 있고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유스 케이스에서 활용할 메시지는 알람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대에 발생한 좀 알람을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버스트 디텍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1의 5번에 보인 거고요. 그래서 요 스케일 리프 203이라는 거는 이제 스위치 네임인데요. 스위치 번호가 203번, 205번에서 각각 마이크로 버스트가 디텍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려면 여기 어널라이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정되는 영향도는 뭐냐? 그래서 지난 5분 이내에 100개의 플로우에 의해서 마이크로 버스트가 탐지됐고 그 해당 시간에 이 인터페이스를 지나가는 트래픽은 지연이나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이크로 버스트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이 좀 분산시켜서 리밸런싱 할 것을 고려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까지는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여기 알람을 보니까 지금 플로우 12.12.12.2에서 16.16.16.22로 가는 패킷이 드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워드 드롭입니다. 포워드 드롭이라는 거는 뭐 라우팅 테이블이 없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포워드 드롭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로우가 떠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증상이 발생됐을 때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이 주변에 어떠한 이벤트가 이제 상관관계를 또 유추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발생했던 이벤트도 같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메뉴에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플로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스코어는 메이저이고 이 플로우 레코드는 이만큼 찍혔고 이 문제점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플로우 타입은 IP 버전 4고 프로토콜은 TCP이다. 레이턴시는 4 마이크로세컨드. 그리고 패킷 드롭이 이만큼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만큼 발생한 거고, 그럼 얘가 ACI 같은 경우인데 인그레스 쪽에서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고 EPG는 EPG2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EPG2에서 EPG4로 가는 놈이 지금 드롭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제 패스 서머리를 보시면 소스, 이게 뭐 VM이라고 해도 가정을 하죠. 그래서 VM 12.12.12.2가 저희 리프 스위치 202에 인터페이스 1의 10번 포트로 들어와서 1의 11번 포트로 나가고, 이게 이제 스파인 스위치를 거쳐서 리프 스위치로 나갈 때 그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 1의 11번에서 현재 지금 드롭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1년에 이러한 과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모든 스위치를 거의 다 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위치에서 드롭이 발생했는지 CLI 정보를 봐야 되고, 실제로 심지어는 분석을 하기 어려울 때는 구간별로 스니퍼로 패킷을 떨어뜨려서 그 패킷 분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CLI 베이스로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니퍼를 가지고 뜬 다음에 실제로 이제 포트 넘버까지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패킷을 다 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빨라야 아마 하루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는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장애가 나면 그 장애 포인트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데스티네이션의 서버가 뭐 버퍼가 꽉 차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이 스위치의 아웃바운드 인터페이스의 뭐 포트 불량인 건지, 이렇게 되면은 트러블슈팅하는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러블슈팅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제 예전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은 올드 패션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했고요. 그래서 데이 1과 데이 2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의 여러 고객이 ACI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금융권에서도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를 도입해서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고객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인프라 자동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이미 앤서블이라든가 테라폼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ACI나 저희 ND 인사이트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를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장점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텔레메트리 기능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텔레메트리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스위치 본연의 기능을 성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코와 같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러한 텔레메트리 정보를 주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또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껏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사후 대처하는 그런 대응적 모델에서 이러한 AI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지능형 사전 예방 운영 모델로 전환을 할 것을 좀 고려를 하시고 계실 텐데, 시스코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모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넥서스 인사이트 5.0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한 10개 정도의 그 디테일한, 각 기능별로 디테일한 동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GUI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로 거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글 자막을 이용하시거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시스코 장희성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그 두 기업에서 아주 좋은 솔루션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시스코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관련 솔루션 들으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넥서스 대시보드 인사이트 그 기능 중에 그 보안 취약성이나 그 EOS, EOL 공지와 같은 정보는 그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요. 특정 고객사의 상황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을지. 네네. 네. 뭐 물론 대부분의 고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운영 정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안적으로 그 막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리퀘스트들을 많은 고객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스코 본사에서는 이거를 오프라인 형태로 자료를, 그러니까 ND 인사이트가 시스코 클라우드를 접속을 해서 가져오는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컬에 있는 ND 인사이트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 바로 비교를 해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클라우드를 접속할 수 없는 그런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 하드웨어 그 텔레메트리를 이용한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시스코 스위치 종류에 따라 이러한 기능 제약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아까 도표에서는 뭐 상세히 소개는 안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하드웨어 텔레메트리 기능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플로우 텔레메트리, FTE, 뭐 SSX 이렇게 나눠주는데 실질적으로 넥서스 시스코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센터 스위치는 넥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EX 플랫폼이 있고 FX, FX2 뭐 이런 GX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풍부한 텔레메트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넥서스 FX 시리즈 이상부터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이런 인사이트를 좀 더 풍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 지금 현재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FX 플랫폼으로 다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고 만약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장비를 리뉴얼 할 때 이런 ND 인사이트를 도입도 같이 검토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강의하시고 또 답변 주시는 중에 또 여러 우리 시청자들의 질문을 많이 이렇게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왓츠업과 같은 일종의 NMS 종류의 그 솔루션인가요? 그러면 넥서스 인사이트가 일반 NMS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네. 그 왓츠앱이라든가 일반적인 NMS는 아까 시스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메트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와 하드웨어 텔레메트리가 있는데 이런 왓츠앱이나 기존의 NMS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왓츠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CPU나 메모리 상태를 도표 형태로 보여주고 또 특정 인터페이스의 상태 정보를 보여주지만 거기 트래픽 양도 보여주긴 하죠. 근데 그 트래픽 양이 이 트래픽이 어떤 플로우가 합쳐져서 보여주는 트래픽인지는 왓츠앱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그 ND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로우 정보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저희가 이제 헤더에 그 타임스탬프까지 정보를 인캐슐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정형화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딜레이가 일어나고 어떤 구간에서 드롭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NMS나 왓츠앱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알려진 버그라든가 피서트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사실 피서트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ND 인사이트는 크게 그렇게 다른 점이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하나 ND 인사이트는 시스코가 아닌 타사 제품도 지원을 하나요? 시스코 제품만 지원한다면 시스코 네트워크 전체 제품군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네요. 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넥서스 스위치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저희 시스코 내에 사실은 넥서스 스위치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탈리스트 스위치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리스트 스위치 제품군까지 가능을 하고요. 또 아리스타 제품의 특정 OS 버전도 가능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그 이외의 벤더의 스위치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스코 제품을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한테 좀 더 풍부하고 최적화된 그런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궁금증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람 개입을 줄이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개입이 되면 될수록 이게 사람이 결국에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 자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CLI나 SNMP, 뭐 로그 정보 이렇게 각각 사일로된 데이터 모델링을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가용성을 그런 것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AI나 머신러닝 기법이 들어가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맞을 것 같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장애를 줄이는 거죠. 결국에는 장애를 줄이고 장애 타임도 줄이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한번 장애가 나면 이러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운영자로서의 가장 큰 업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용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서 기업이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기업이나 이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일 벤더를 쓰고 계시는 고객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 벤더 영업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종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AI나 머신러닝 기법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벤더들을 아울러서 좀 더 네트워크 운영이나 이러한 그 관리를 자동화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기종들 간에서 제공해주는 REST API를 모두 다 긁어와서 이거를 고객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포맷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느니 차라리 이렇게 상업화된 이러한 솔루션, 단일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웨비나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과 또 실시간으로 답도 해주시고 또 직접 우리 강사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는 그러한 좀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강사님 아주 끝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뭐 바쁘신 가운데 본 웨비나를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웨비나 동영상 및 그 발표 자료는 추후 뭐 어떤 분도 문의 주셨는데 키스파 TV 저 유튜브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또 발표 자료를 그렇게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협회는 또 다른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고요. 혹시라도 설문 아직 못하신 분은 설문에도 웨비나를 어떻게 좀 잘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채택할 수 있도록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